이게 이제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또 있고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그것도 잠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물 치료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침습적이라고 하는데 어딘가를 뚫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장점이 있고 꼭 대학병원 오시지 않고 이제 박형원 원장님이랑 그렇게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치료인데 사실 이게 효과가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그 다음에 맥박이 느려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약제에 따라서는 간이나 폐, 갑상선에 부정맥 약이 쌓이면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충격 치료의 경우에는 심방세동을 오랫동안 정상 맥박으로 유지하는 그런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심방세동을 오랫동안 정상 맥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 되겠고요. 전극도자 절제술은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이제 전기 충격 치료에 비해서 오랫동안 정상 리듬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제 심방세동이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방세동으로 유지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심장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도장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도 상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하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후유증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 0.5%에서 1%가량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0.5%에서 1%가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많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적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크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펄스장 절제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지고 시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 심장의 다른 조직이나 식도, 신경 같은 주변 구조물 손상 위험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전극도자 절제술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펄스장 절제술이 이제 그런 합병증이 확실히 적고 안전하다 이렇게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게 또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많이 문의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시술이라는 게 꼭 무조건 좋은 거는 없고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없어서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무조건 좋고 나쁜 것도 없는데요. 이제 사실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술 받는 걸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펄스장이나 전극도자 절제술, 냉각 절제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지속성 심방세동이고 고령이시고 여러 가지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 대비 안정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저희가 시술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합병증 위험이 낮지만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펄스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온 지 10년이 안 된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장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펄스장 절제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이 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펄스장 절제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제 정확히는 최초는 아니고요. 3차원 영상 기술을 사용한 펄스장 절제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거고요. 초창기 펄스장 절제술은 3차원 영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적당히 엑스레이를 보면서 시행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맞춤형 치료를 해드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3차원 펄스장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이제 맞춤형 시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렵게 고민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시술이 끝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될 확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각각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재발을 많이 한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치료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치료하게 되면은 70에서 80%는 재발을 하게 되고요. 전기 충격 치료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지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심방세동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전극도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펄스장, 냉각, 고주파 할 거 없이 발작성 심방세동에서는 한 번 시술하면 대략 한 80% 정도는 의미 있게 재발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방세동이 쭉 7일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80%보다는 좀 8, 90%만 나아서 한 70% 정도에서는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환자가 심방이 얼마나 큰지, 심방세동을 얼마나 알았는지,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지, 시술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시술하지 않고 중요한 부위만 시술한 다음에 경과를 보고 재발을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재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재시술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성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광받는 펄스장 절제술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시행했던 다른 치료와 비교해서 크게 더 좋지는 않고요. 조금 더 좋거나 이제 비슷하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발률을 말씀드리면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재발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데 재발을 했다의 기준이 단 한 번이라도 30초 심방세동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재발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발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어서 재발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데 재발이 있더라도 실제로 심방세동이 얼마나 줄었는지, 하루에 내가 100% 심방세동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한 10%가 됐는지 아니면 5%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심장 기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시술 효과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률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다 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은 100% 유지되던 심방세동이 왔다 갔다 하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재발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의사랑 얘기해서 시술을 좀 받기로 했으면은 좀 열심히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네. 다만 그렇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우리 한성문 교수님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방세동에서 항혈전제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은 빼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방세동 하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천천히 뛰는 심방세동도 있고 여태 계속 나왔던 발작성 심방세동 같이 뛰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잠깐 박동이 조금 이렇게 멈췄다가 이게 섬액이 잠깐 생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항상 빠른 맥만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도 맥박이 느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들 중에서는 맥박이 막 빠르다가 심방세동이 끝나고 정상 맥박이 돌아오면서 정상 맥박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3초, 4초, 5초 이렇게 몇 초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몇 초 동안 심장이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빈맥, 서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 맥박이 느린 환자분들에서는 항부정맥제를 쓰면은 맥박이 더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은 실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검사를 해보고 맥박이 느린 분들은 항부정맥 약제는 가급적 좀 피하는 편이고요. 이런 분들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걸 넣어서 맥박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좀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맥박이 너무 느려지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그 다음에 심방세동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든 다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빈맥, 서맥 증후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방세동을 없애주면은 이제 맥박이 느린 것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환자 항상 말씀을 드리고 박동기를 넣는 것보다 먼저 심방세동 전극도도 절제술을 먼저 해보고 심방세동 없애보고 효과가 좋으면 박동기를 안 넣을 수도 있으니 먼저 이제 펄스장이나 절제술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